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참 많은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젊은 날의 얼굴도, 중년의 얼굴도, 그리고 인생의 저녁에 접어든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얼굴들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해 보이는데 안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배우로 살며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역할은 나이든 나 자신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무대가 있었고 불러주는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바빴고 쓸모있다는 느낌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게 되자 비로소 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돈이 조금 있어도, 집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은 소유가 아니라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직장에서의 나였고, 사회 속의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지나며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질 때 사람은 갑자기 빈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괜히 서운해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지만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점점 입을 닫고 마음을 접습니다. 나는 예순이 넘은 어느 날 시장 한쪽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계시던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걸어보니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보여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묘한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괜찮지만 혼자만 존재한다고 느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가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다 있다는 느낌이 사라질 때 마음은 급격히 메말라갑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히 민폐될까봐 이 말 속에는 배려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워버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필요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가난한 자리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돈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경고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엇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온기이고 나를 부르며 웃어주는 작은 관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가장 가난해지기 쉬운 지점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허기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 허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사람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나갈 곳이 줄어들고
하루를 채우던 약속들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좀 쉬고 싶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쉼은 곧바로 편안함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쉼은 공백이 되고 그 공백은 마음을 허기지게 만듭니다. 나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큰 걱정은 없어. 그런데도 그 말 뒤에는 늘 한숨이 따라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상태. 바로 그것이 예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준비해 왔지 외로움을 준비해 온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일터에서 부딪히고 가족을 책임지고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외로움이 와도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혼자가 되는 속도에 비해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깁니다. 나는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자녀들도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어. 그 말은 불평도 아니었고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겪고 있는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순 이후에 가난은 대부분 관계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꼭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곁에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상태, 말을 해도 닿지 않는 느낌, 웃어도 공허함이 남는 순간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해버립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이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한마디는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빠른 포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관계 형태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따뜻함까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연결을 만들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벽을 세웁니다. 괜히 방해될까봐,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상처받을까봐 먼저 물러섭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말을 꺼내려다 삼키고 마음을 열기 전에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가난은 깊어집니다. 나는 배우로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연기했지만 실제 삶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의 침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침묵은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와서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태도,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세,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순 이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다시 사람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용기입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것, 안부를 묻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하는 것, 이런 작은 연결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난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순 이후에도 마음을 부유하게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이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괜히 내가 예민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솔직해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쁨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이 시간이 생기자 하나둘 얼굴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 감정 가운데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말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였나? 나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성격이 문제였나? 내가 너무 폐쇄적이었나?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순 이후의 외로움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역할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공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공백을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물건, 더 많은 취미.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따뜻한 눈빛을 살 수 없고 진심 어린 안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두지 않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어. 그 말 속에는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있지만 대화는 없고 화면 속 사람들은 있지만은 나를 부르는 이는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자기 가치에 대한 흔들림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줄어들고 사회에서 물러나며 불러주는 곳이 없어질 때 그 오해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쓸모는 역할이 사라진다고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다른 형태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선택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하겠어.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잠그는 말입니다. 문을 잠그면 상처도 덜 받겠지만 따뜻함도 함께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의 가난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루를 견디게 하고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외로움과 가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순 이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더 얻는 길이 아니라 사람답게 머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순 이후의 가난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책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살아가는 태도를 조정하는 것이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삶의 결도 함께 바뀝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 나이에 내가 먼저 다가가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은 초라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먼저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 먼저 건네는 짧은 인사 하나가 마음의 가난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주는 쪽에 익숙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조직을 이끌고 누군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지나며 그 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지우듯 말합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물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예순 이후에 하루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같은 얼굴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복은 무료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리듬이 생기면 하루는 덜 공허해집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내 이야기 해봐야 누가 들어주겠어. 그러나 이야기는 들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 자신을 정리해 줍니다. 꼭 많은 사람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혹은 글로 적어도 좋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묻어두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다섯 번째는 쓸모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쓸모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필요할 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쓸모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쓸모를 느낄 때 마음은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예순 이후의 가난은 운명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히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연결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순 이후에도 사람이 부유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부유함이 어떤 얼굴로 남게 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본 사람의 진심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사람은 인생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닫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가? 꼭 대단한 만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서 나눈 짧은 인사, 시장에서 건넨 웃음, 오랜 친구와의 안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연결이 있는 날은 이상하게도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덜 쓸쓸합니다. 하루가 사람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그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 날, 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기다릴 얼굴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깊은 허기를 느낍니다. 이 허기는 음식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으로만 채워집니다. 예수 이후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지. 괜히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이런 말들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우는 말입니다. 사람은 필요 없어졌을 때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필요 없다고 여길 때 가장 빨리 늙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었지만은 늘 외로워하던 분들, 그리고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늘 누군가 곁에 있던 분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순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만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 느려진 속도 안에서 우리는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말라가게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답은 대부분 사람 쪽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있는가? 누군가에게 아직 마음을 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역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까지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오늘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예순 이후의 삶을 지탱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 화려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차갑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한 그 삶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지킬 수 있다면 예순 이후의 시간은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